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가족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신랑의 입에 무언가를 넣습니다. 신부에게 최악의 날로 남은 결혼식 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저 결혼식 날 신랑 신부보다 더 바빴던 그 입에다 뭐 넣어줬다는 분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이번 사연의 주인공 정 씨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정 씨는 현재 40대 여성인데요. 10년 정도 전에 독서 모임을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중년 부인이 오시더니 참 좋게 예쁘게 생겼다, 단아하다 막 이러더니 우리 아들하고 한번 만나보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개팅을 주선하셨으니까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이 나온 남자가 정 씨한테 큰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중년 여성이 다시 연락이 와서 우리 아들이 쑥스러워서 연락을 못했대더라. 한 번만 더 만나봐 라고 얘기를 이 어머니가 애프터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뭐 일이 술술 풀리더니 결국에는 이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습니다. 자, 한마디로 시어머니가 이 결혼에 오작교가 된 셈인데, 자, 그렇게 맞이한 결혼식 날, 이 정 씨, 사연자 정 씨에겐 두고두고 잊지 못할 하루가 됐습니다. 네, 결혼식 당일에 미용실에서 만나기로 한 남편이 코빼기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연락만 기다리다가 정 씨는 혼자서 메이크업이며 다 끝냈는데요. 알고 보니까 남편은 전날 밤에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술에 잔뜩 취해서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늦잠을 잤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뒤늦게 결혼식장에 나타나서 정말 숙취에 잔뜩 찌든 몰골로 나타났는데요.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아내와 처가 식구들한테 사과 한마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순간은 가족 사진을 찍으려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엄마 나 배고파 이러면서 투정을 부렸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디서 난 건지 떡을 꺼내서는 사진을 찍는 와중에도 아들 입에 쏙쏙 넣어줬다고 합니다. 정 씨와 친정 식구들은 이걸 보고 그야말로 할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자, 이게 마마보이 좀 같은 느낌이 드는 모양새인데 임신 5개월이 됐을 때 이제 좀 일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좀 몸이 좀 안정하니까 친구하고 같이 국내 여행, 1박 2일 여행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사연자분이. 네네.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다녀와라. 뭐 당신만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행 전날 밤 10시에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외박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아까 허락해줬잖아. 허락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임산부가 무슨 외박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을 했죠. 아내 입장에서는. 내 여행 얘기를 왜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냐. 내가 괜찮은데 시어머니 말이 뭐 중요하냐라고 따져 물었고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그때 남편이 이런 말 했어요. 그래 그러면 난 앞으로 엄마랑 살 테니까 당신은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큰 결심을 하셨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딸이 7살이 됐는데 이제 그 7살 딸이 친구들 따라서 태권도장을 나갔거든요. 태권도장을 나갔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에 왔는데 그 손녀가 태권도복을 입고 들어온 걸 보더니 노발대발을 한 겁니다. 무슨 여자애가 태권도야.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노발대발을 했고요. 그리고 보니까는 그럼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 봤더니 남편이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딸 얘기를 미지할, 고지할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죄다 보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남편이라는 분이 이 마마보이가 사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엄마하고 전화를 알콩달콩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보겠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정 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시어머니가 통화하면서 시어머니가 일상수시를 공유했는데 오죽했으면은 장 씨가 이제 시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상황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 듣고 소름이 끼칠 정도라고 한다면 이 남편이 이 마마보이가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시아버지 입장은 틀립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아내 즉 시어머니하고 아들한테 질려가지고 애초에 처음부터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장 씨도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 정도는 말이죠. 부부관계 얘기까지 다 했을 것 같아. 자기 엄마한테. 네, 뭐 부부관계 얘기도 했을 것 같고요. 심지어 이 장 씨의 오빠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전화 오셔서 얘, 니네 오빠 실직했다면서 어떡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남편한테 왜 우리 집 얘기, 친정 얘기까지 어머니한테 다 하냐? 이거 불쾌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도리어 화를 내면서 같은 가족인데 왜 말을 못하냐? 우리 엄마는 가족도 아니냐? 라면서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냉전 상태에 돌입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바로 다음 날이 딸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케이크나 먹자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전화로 난 가족도 아니잖아. 너희끼리 먹어. 그리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딸은 아빠를 기다리다가 촛불도 제대로 끄지를 못했대요. 얼마나 그걸 보고 있으면 속상했겠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던 이 정 씨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질러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결혼식 당일날 했었어야지. 네, 그래서 정 씨는 남편이랑 무려 5일 동안 말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메시지가 좀 폭탄으로 연속으로 여러 번 왔는데요. 정 씨는 이 메시지 내용을 보고 뒷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왕처럼 대해야 된다. 남편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늘 한 수 접고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좀 어디서 본 듯한 명언들을 폭탄처럼 보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게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비꼰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어제 내용이 하나같이 남편을 이해해라, 뭐 감싸줘라 이런 내용뿐이고 급기야 남편은 이기려 드는 상대가 아니라 큰 아들이다 여기고 살아라 이런 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간섭 끝판왕 시어머니 박상희 교수 그리고 현실 며느리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엄마 바라기 아들 박지훈 변호사.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예, 다시 말하지만 남자는 다 커도 어린애다. 그냥 다 큰아들이다라고 생각해야 네 속이 편한 거야. 어머니 그래도 결혼까지 했는데 지훈 씨 아직까지도 어머니 말씀이 먼저예요. 뭐 당연하지. 어른 말씀이 그거 당연한가 아이가? 엄마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 그 모르나? 아니 아가, 나는 다 너희 잘 살으라고 그냥 한마디 살짝 얹은 건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했니?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 뭐 여행 가는 거나 뭐 딸 태권도 보내는 거 저희가 좀 알아서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내 집 일에는 관심을 끄세요 이거니? 치훈아 들었지? 제가 이제 나보러 남처럼 살으랜다. 나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차라리 엄마랑 살면서 딸 키우니까 너 정다희 너 나가. 빨리 나가. 네가 나 맘대로 해.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CG는 띄워주세요. 팀장님, 시아버지 그냥 듣고만 있을 거예요, 이거?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남편을 심리 상담을 시켜가지고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같이 살면 힘드니까 이해 잘 생각해가지고 이 아내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저 같으면 단호하게 헤어지겠습니다. 아우, 진짜 변호사님. 심각하긴 하네요. 이건 뭐 지금 우리 사연자 정 씨 잘못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남편 아니면 그 시어머니가 상당히 좀 너무 강하게 간섭을 하는데 근데 아이가 좀 크고 이러니까 너무 뭐 극단적으로 지금 이혼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경고를 하고 좀 여지를 좀 남겨두는 것도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 네, 어머니는 이제 건강한 아들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찾으셔야 되고요. 이 아들은 이제는 독립을 하셔야죠. 한 가정의 가장인데요. 그래서 한 가정이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심리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자, 정다희 아나운서. 네, 고윤슬님은 사연자님 본인 권리 찾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나누리님도 저건 이혼감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해야죠. 아이고 참.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